요즘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유치열 시기에 내지는 영구치열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유치, 일부는 영구치로 이렇게 치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반대기압이 생긴다. 보아하니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반대기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간단히 치료를 하면 되겠다 해서 자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병원에 심지어는 원장님들이 어떤 그런 치료에 대한 견해를 제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치료는 필요 없고 그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를 가지고 계속 밀어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 내지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성 장치들이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사를 안 봐도 되죠. 돈도 안 비싸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스틱을 주문을 해서 어쨌든 어디서 구해서 그걸 계속 깨물어라 해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이 교합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성인처럼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계속 하다 보면 들어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그런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점.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정 치료를 한다. 그럼 교정 장치를 쓰고 철사를 쓰고 고무줄을 쓰죠. 그거는 그냥 병원에 갔더니 뭘 붙여주고 걸어주더라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로 오랫동안의 어떤 실험과 과학적인 데이터와 임상 증례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힘과 가장 적절한 방향의 힘이 주어지도록 정말 정교하게 디자인되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막대 하나로 치아 특정 부분에 치아에 대해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기와 방향에 힘을 주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치아에만 힘이 집중되고 과도한 힘이 굉장히 센 힘이거든요. 혀만 내밀어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입술만 열심히 깨물어줘도 굉장히 무리한 힘이 치아 한 개 한 개에는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딱딱한 막대를 충분히 썼을 때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치아에는 과도한 힘이 주어지고 필요 이상의 위해가 생긴다. 지근이 짧아질 수도 있고 치아 자체의 발육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고, 만약에 이게 미미한 문제점이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연구치열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방법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힘 자체가 치아에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치아에 힘을 주는 그 치아에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건 조금 보기가 좋아졌다. 크게 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훨씬 더 큰 힘이 주어졌을 때는 치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세계 어디에나 그 이제 구강의 어떤 그런 습관을 조절하는 장치, 예를 들어서 이제 구호흡을 한다, 입을 벌리고 있는다. 그래서 입을 벌리는 거를 자가 치료를 해보시겠다고, 내지는 아이를 직접 치료를 해보시겠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을 하셔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테이프로 입술에 붙여서 잘 때 이제 구호흡이 안 되도록 입술을 다물고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테이프의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일자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기역자, 미음자, 디귿자 온갖 게 다 있고, 얼굴 전체에 담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그런 밴드형의 어떤 구호흡을 치료한다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굳이 이걸 썼을 때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그러면 말리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위해하는 결과가 없다, 해롭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습관 교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이게 심각한 어떤 부작용이 없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장치를 끼게 되면 피부에 알러지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입술만 고정한다고 해서 입이 다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이 턱뼈를 잡아주는 쪽으로 구호흡을 교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밴드 형태로 턱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서 억지로 다물게 하는 그런 장치를 끼고 자게 되면
이게 단기간은 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역시 효과도 없지만 특별히 위해가 없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을 때 턱관절뼈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은 보고된 바가 없고 또 불필요한 힘이 주어졌을 때 관절에 좋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이 많이 가해지는 자가치료 장치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어떤 포인트는 근기능 치료가 필요하고 근기능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고 조화로운 안면의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얻고자 하잖아요. 근데 근기능 치료의 포인트는 자가 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고 해서 근기능 치료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필요한 성인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성장기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근기능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내지는 습관을 차단할 정도로 차단 장치를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가고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본인의 태도가 변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올바른 그런 사용법을 통해서 장치를 쓰고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가 인지 변화를 통해서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거고 입술의 위치가 인지적인 변화를 통해서 입술의 위치가 변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혀에도 근력이 생기고 입술에도 좋은 방향에 좋은 힘들이 생겨서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최소한 부조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잘 때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다. 내가 뭐 아무런 힘은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장치로 턱을 붙들어 매고 있다. 이거는 결국 진정한 의미의 근기능 장치로서 작용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킨만 피부만 그냥 당겨 붙이는 거잖아요. 내지는 턱관절을 쪼우는 그런 형태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안정은 줄 수 있으나 큰 효과는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